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이 분석 영상은 제가 토요일 일정이 있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이라 이날 경기하는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선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만든 영상이라는 점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로드 시간은 원래 제가 올리는 시간에 맞게 예약을 걸어뒀는데 아무튼 하루 전날 미리 올리는 영상인지라 전날 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기를 기도해보며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의 경기입니다. 지난 유로 2020 준우승팀이자 이번 대회를 앞두고 가장 강력한 우승모로 꼽혔던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가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 이하를 넘어 최악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조별리그 1, 2라운드에서 같은 선발 라인업을 고집했다가 경기력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3라운드에서는 데클란 라이스의 파트너로 알렉산더 아놀드보다 좀 더 공격적인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코너 갤러거를 선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뮬러거가 전반전 동안 뛰면서 기록한 터치 횟수는 24번이었고 빌드업에 많은 가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잉글랜드의 빌드업이 막힐 때 갤러거가 내려와서 받아주는 장면도 있었는데 패스 미스나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또 공격 쪽에서도 별다른 허례 없이 전반전만 뛰고 교체되었죠. 전반전을 보면서 코비 마이누의 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후반전 갤러거와 푸츠로 들어온 마이누의 활약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일단 갤러거보다 빠른 패스 판단으로 잉글랜드의 공격 흐름을 이어주었고 파이널 지역에서 적극적인 오프더블 움직임과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부분은 권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드 벨링엄의 역할은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모두 2선에 배치되는 고집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벨링엄의 2선 배치는 해리케인과 주드 벨링엄 두 선수를 모두 죽이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최적은 벨링엄을 미드필더로 내리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왜 감독은 모를까요? 후한 피포든과 부카요 사카의 공존을 고집했습니다. 부카요 사카야 원래 포지션인 오른쪽에서 뛰었지만 피포든은 그로 인해 어색한 왼쪽 포지션에서 뛰어야 했는데 경기 중에 포든이 스위칭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모습이지만 일단 시작 위치가 어색한 오른쪽이라는 점에서 포든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왼쪽 풀백으로 오른발잡이인 키어런 트리피어가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했는데 트리피어의 번뜩이는 공간 패스와 오른발로 한 번 접고 올리는 반대반 얼리크로스는 한 차례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가 레프트백으로 뛰니 단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왼발잡이 풀백을 루크쇼만 뽑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게다가 루크쇼는 부상을 입은 상태로 승선했기 때문에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결장한 모습이었고 토너먼트부터는 출전한 몸 상태가 된다고는 하나 선발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유로 대회에서 언더독 위치에 있는 팀이지만 나폴리 감독을 경직 중인 칼초나 감독이 슬로바키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술은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짧은 패스에 세밀한 플레이보다는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시원시원한 다이렉트한 전개와 전방 압박을 선호하는 팀이고 벨기에를 상대로 1라운드부터 승리를 기록하더니 득실차 관리도 잘 되면서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유로 2016에서 16강에 진출했던 것이 역대 슬로바키아 대표팀의 유로 대회 최고 성적인데 과연 이 벽을 한 번 더 깰 수 있을까요? 저는 조별리그 3라운드 잉글랜드 군석에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이번에도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16강에서 잉글랜드 상대팀의 풀배팅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조별리그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C조 4팀의 경기력이 다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승 2무 0패에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잉글랜드가 1위로 진출한 것은 어이가 없긴 하지만 덕분에 16강 상대로 약체팀이라고 할 수 있는 슬로바키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잉글랜드를 믿어야 하는지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토너먼트 경험이 부족한 슬로바키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살이 손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배당 흐름은 무승부 대당이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데터들은 잉글랜드가 16강에서도 보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pop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겠죠. 물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지난 3라운드에서 늦긴 했어도 전화를 주려는 노력이 보였고 후반전만 뛰었던 마이노와 20분가량을 뛰었던 콜펠머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서니 고든이 경기 부판 포든과 교체되어 짧게 출전하긴 했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웬만해서 11강에서도 왼쪽 포든을 고집할 것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운본쪽에선 부카요 사카 대신 콜탈머를 선발로 써볼 수 있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고 두 경기에서 버러웃한 주드 벨링엄의 이퀄 조정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술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지만 그래도 희망적이라면 수비에서는 확실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개선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잉글랜드는 16강에서 슬로바키아를 만난 부분은 대진음이 크게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도 간혹 토너먼트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있는 팀들이 있기도 합니다. 잉글랜드에게 짧은 시간 180도 바뀐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슬로바키아는 꺾고 8강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지난 3라운드 분석 때 얘기했던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잉글랜드의 승리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조지아의 경기입니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3전 전승을 기록하고 1위로 진출한 팀이며 대회 전에는 큰 기대를 받지는 못했으나 조별리그 이후 우승 가능성이 높아진 팀입니다. 금판 라민 야말은 16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별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라민 야말의 생일이 7월 13일인데 야말이 득점하는 순간 유로 대회 여태 최연소 득점자가 되는데 과연 16세의 나이대 할지 17세 나이대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부분 1위는 18세의 나이로 득점에 성공했던 웨인 루미가 보유 중입니다. 스테인의 강점이라면 앞서 얘기했던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 젊고 빠른 두 테크니션의 활약도 있지만 로드리를 필두로 한 주머니 매우 안정적입니다. 현재 피보트 포지션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로드리의 존재로 파비안 루이스와 페드리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으며 특히 파비안 루이스가 지난 1, 2라운드 보여준 활약은 매우 뛰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쪽에선 1라운드 부상으로 급장했던 왼발잡이 센터백 라포르테가 100% 핏을 유지 중이며 왼발 센터백의 합류는 스페인의 빌드업 전개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또 지난 시즌 후반기 첼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쿠쿠렐라는 대표팀 경기에서도 그 폼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축구인의 칭찬을 하자면 끝도 없는데 이제 조지아의 얘기를 해보면 사실 조지아의 16강 진출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파 랭킹 74위이자 역대 최초로 메이저 대회 본선에 올라온 조지아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최약체로 뽑혔지만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물론 조지아의 3라운드 상대팀이었던 포르투갈이 1위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약간의 일정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 포르투갈을 상대로 선수비 수역스 전술을 준비해오며 후비차가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전 루카 노초시빌리가 오버래핑 이후 얻어낸 페널티킥은 사실 이 경기가 뒷전이고 두 팀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다면 개인적으로 PK가 선언되기에는 너무 경미한 접촉이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결과적으로 VAR 끝에 PK가 선언되었고 미카타우즈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조지아가 2대0 승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운은 여기까지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16강에서 만난 상대가 애매하게 올라온 팀도 아닌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한 스페인이라는 점에서 더더욱이요. 스페인의 자비 없는 경기를 기대해보며 상대가 상대인 만큼 라민 야말의 최연소 득점 기록도 기대해봅니다. 스페인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릴게요.